네, 내일 오전에 8시 김프로님의 뉴욕 체험기죠. 뉴욕 금융 체험기 다양한 분들 아마 만나고 인터뷰한 깊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잊지 말고 함께 꼭 보시고요.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저기 치통 때문에 급하게 이제 밤에 큰 병원에도 갔다 왔고요. 이게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치통은 정말 참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이게 그래서 혹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중간 혹시 발음이 약간 새거나 그러시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제가 다른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있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운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치통도 세게 오면 그 진짜 아무 일도 못 하는데.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어떻게? 그래도 3% 때문에 나온 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휴가를 낼까 했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여가지고 어쨌든 건강들 되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통 세게 온 거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먼저 첫 번째 해드려야 될 얘기가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시장은 나쁘지 않잖아요. 지수는 올랐으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컨대 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뭐야 그러면 AI하고 수출 두 단어고 특히 그 AI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수출도 중국이 아닌 미국향 수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변압기 흔히 얘기하는 음식료, 화장품까지 전부 다 이제 미국 중심으로 새롭게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올라 있고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무조건 이제 수출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출주가 틀린 게 아니라 미국향 수출주로 약간은 좀 국한하시는 게 맞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아직도 갈 길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분명히 주가가 덜 오른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는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더 많아져서 현 주가보다도 더 올라갈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라기보다는 그 오른 게 정당화되었는지 혹시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산업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받는 친구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수출 변압기 그다음에 화장품 없지 않아요? 거의 그 정도라고 봐야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가스전 그 유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게 이렇게 많지도 않은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쏠리고 있고 너무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 있는 자금도 그것만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혹시 소폭 조정을 받아도 그 조정폭도 적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진짜 10%씩 조정받는 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라 투자자분들이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은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흘렀는데 도대체 언제 시장이 쉬어가지? 아니면 지금 시장은 혹시 끝난 거 아닐까? 거의 뭐 8분응선, 9분응선 온 거 아닐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어제 있었던 연준의 FOMC 결정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마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갈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연준은 금리 동결했고요. 앞으로 올해 연내 아마 한 번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뭐 우리 박 이사님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연준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로 경제가 아닌 네. 주식시장에 맞춰서 연준을 해석해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제 연준의 얘기를 통해서 네. 저희들이 얻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이거 왜 이렇게 두껍죠? 이거 좀 얇게 해주실 수 없나요? 아, 그거요. 예, 예. 한번 저희가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네. 시장의 조정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장이 쉬어가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네. 얘기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언제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이로 인해서 쉬어가는 시장은 매수의 기회지 팔아야 될 시기는 아니다. 제가 아마 나중에 또 일부러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게 네. 향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따로 한번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너무 먼저 하면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반응들이 안 좋으세요. 뭐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네네. 그 임박했을 때 또 말씀드리면 좋은 네.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맞아요. 전체적인 데이터들은 이미 마련을 해놨으니까 너무 일찍 그때 얘기해 한번 보시면 주시니까 되겠습니다. 많이 예. 까먹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맞게끔 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그럼 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이러려면 약간의 이해가 있으면 좋겠는데 갈라서 볼게요. 자, 이번 이전,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에 FOMC가 있고 네. 지금 현재의 FOMC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게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글씨가 조금 이제 좀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저-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제 글씨 잘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기만 잘 들으시면 되고요. 네네네. 기억해 보시면 네. 지난 상반기에 연준은 우리한테 네. 힘주어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연준이 우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내리겠다. 즉 경제가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연준이 지난 12월과 지난 3월 점도표를 통해서 점도표는 앞으로 내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점을 찍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점도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3번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연준이 3번이라고 하니 또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 3번 정도는 할 거야. 또는 우린 그 이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이렇게 선제적 금리를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물가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수요 측면의 물가가 있고 공급 측면의 물가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급 측면의 물가가 내려온 거잖아요.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서. 그렇죠? 그런데 수요는 아직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일단 잡힌 상황에서 뭘 기다렸냐면 네. CPI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36.1%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내려올 거라고 봤던 겁니다. 네. 아예 글씨가 좀 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보이게 여러분 그래서 해놓겠습니다. CPI 중에서 네. 36%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내려올 거다라고 봤던 거고 예. 왜 이 주거비가 내려올 거라고 봤냐면 주거비하고 집값하고 시차가 18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집값은 이미 2년 전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개월 이상 전부터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주거비가 내려올 때가 된 거죠. 네. 주거비라면 렌트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제 계약들을 보면 계약이 높게 거래되는 게 아니라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이. 그러면 실제 거래도 낮게 거래되고 있고 원래 집값의 후행에서 18개월 뒤에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향들을 생각을 하면 전반적으로 이 36.1%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내려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오스탄 굴숲이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었고 연준의 기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는 1, 2월 달에 이 CPI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도 이거는 범피야. 원래 물가라는 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다독였던 거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연준이 이번 달부터 확 바뀐 거죠. 이번 정확하게 바뀐 건 4월부터 바뀌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초점이 뭐냐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선제적 금리 인하 안 하면 나중에 경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유연하게 대응은 해줄게. 유연하게. 이건 뭐냐면 유연하게 대응을 해줄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경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해줄게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 유연하게 대응해줄게라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혹시 고용이 불어지면이에요. 혹시 고용이 불어지면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나설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연준은 지금 이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선제적 대응은 안 하고 그럼 뭘 할 거냐? 데이터에 의존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그중에서도 고용지표는 네. 경기 후행 지표 중에서도 경기 후행 지표죠. 근데 그 경기 후행 지표마저도 확인하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네. 굉장히 후행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뒤늦게 대응하겠다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물가가 반등하는 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노이즈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연준이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강조를 했냐면 자,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건 같은데 확실히 더 잡히고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네. 파월 의장이 공식적으로 했어요. 자신감이 없다? 그럼 뭘 보고 싶다? 자신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CPI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좋은 건 맞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뭘 보고 싶은 거냐는 얘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학준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는 사실 미국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도 확실히 원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경우는 결국은 경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요가 네. 생각보다 단단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임금이 조금 둔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수요가 줄어들고 이 수요가 줄어들면 물가가 잡힌 거로 보겠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표현으로 고용이 부러지는 걸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들의 생각은 전체적으로 주거비가 혹시 잘 내려와 주면 고용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주거가 안 내려오니까. 네, 실제로 요 상반기 때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보면 그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래 자료를 다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네네. 건데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제가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보면 굳이 고용을 해치지 않아도 물가를 네. 잡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달라진 게 이거죠. 고용을 해치지 않고는 물가를 잡을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결국 현재 있는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사람들이 고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 같고 금리가 내릴 것 같지 않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구재를 안 삽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덜 사고 아니면 가전제품을 덜 사고 이러거든요. 네. 그게 지난 4월 달부터 실제 연준이 이거 내가 생각했던 물가 경로하고 다르잖아 라고 생각을 했고 야, 이 물가가 쉽게 안 빠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연준의 톤이 바뀌었잖아요. 네. 톤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 ISM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들도 놓고 보면 신규 주문이 실제로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죠? 고금리가 오래될 것 같으니까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물건을 쓰는 게 맞겠어? 경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런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어떤 대표적인 상점들에서 할인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 할인 판매가 최근에 어제 나왔었던 CPI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요? 잘 안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서민들 중심으로는 높아진 물가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잘 안 팔리고 그러면서 가격 할인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잡혀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연준은 기세를 받겠죠? 이러니까 되네. 내가 앞으로도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처럼 내구재 소비가 더 줄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재고가 늘어나고 그러면 고용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네. 내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연준 파월 의장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질문과 내용이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상황에서 앞서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그동안은 금리를 내리는 조건이 주거비였는데 이제는 고용을 조금 부러뜨리는 쪽으로 핵심적인 내용이 이동이 됐다라는 거고 네. 문제는 고용이 한번 훼손이 되기 시작하면 네. 시장에서는 오버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즉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이 어려워지면 단순히 고용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혹시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네. 혹시 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시장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로 인해서 시장이 쉬어갈 빌미를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연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즉 내가 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여파로 금리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식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는 거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10년물, 2년물이 내려오면서 시장을 조금 들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현재는 있다라고 보고 이게 나온 다음에서 향후에 고용지표가 나왔었을 때 혹시 고용지표가 이게 뭔가 조금 뭐가 이상한데 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아마도 그때가 오히려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제 생각이 다 맞느냐 안 맞느냐는 네. 저도 지켜봐야 되고 저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핵심은 연준의 판단이 이제는 주거비에서 고용으로 옮겼고 맞습니다. 예. 고용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와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예. 대신 금리 인하를 하는 순간이 그렇다 주가가 빵 뜨는 막 저 성장주 올라가고 이런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예. 될 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그 경제하시는 분하고 주식하시는 분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경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한 번을 내릴 거냐 두 번 내릴 거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하는 분들은요 금리가 한 번 내리냐 두 번 내리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내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시장은 네. 혹시 내린다고 하던 금리를 다시 올리거나 그죠?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거나 또는 경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로 간다라면 이 시장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 사실 올해 금리를 세 번을 내리든 두 번을 내리든 큰 추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주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굳이 경제 얘기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들으셔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기업이나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제 뭐 연준에서도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정으로 깔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시장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뭐 정 프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도 한 번이나 두 번 얘기하잖아요. 네. 연준 위원들도 한 번이나 두 번을 얘기하는 게 공식적입니다. 점도표상을 합해보니까 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들 금리를 두 번 19분이 점을 찍거든요. 네. 19분 중에서 8분이 두 번 내리겠다예요. 그 다음에 7번이 한 번 내리겠다. 네. 즉, 두 번 내리겠다라는 사람이 한 번 내리겠다는 사람보다 많아요. 근데 왜 점도표가 한 번이야? 이건 4명 정도는 안 내리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저 4명은 아예 못 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분들은 저희들 표현으로 이제 쓰기다신 거죠. 사실 조금 이제 걸러야 되는 분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가장 중심적인 있는 분들은 한 번 내지는 두 번. 그리고 그 한 번 내지 두 번에서 두 번이 더 숫자가 많으니 사실상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는 두 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야 그럼 좋아. 네 얘기대로 경기가 둔화가 돼서 어쨌든 경기가 조금 식어간다고 치자. 그래서 시장이 쉬어가면 그 다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맞는데 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니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많이 있나요? 지금요 한 예. 10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다 조정이 있을 거고 예. 조정의 빌미는 고용이 훼손되는 거겠죠. 네. 고용 훼손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내려가겠죠.
실세 금리는 더 내려가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조종까지는 조종인데, 근데 여러분들 말이 제가 볼 때 사야 될 조종이라 말은 그렇지만 요즘 뭐 지수가 한 2, 30포인트 빠져도 종목별로는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종목별로는 정말 의학소리 날 수도 있는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조종폭이 지수는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종목별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혹시 이렇게 해서 고용이 훼손되는 게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 네.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 이게 뭐죠? 무조건 그 즉시 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뭐 7월에 금리는 할 거냐? 아무도 모르지만 고용 훼손되면 7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꼭 9월에 된다가 아니라 네. 고용이 크게 훼손되는 달은 유연한 대응을 해서 선제적이 아니라 후행적이죠. 일단 고용 지표라는 게 후행 지표니까 후행 대응인 건데 일단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네. 고용이 되면. 그래서보다 실제 경제가 후퇴할 거를 일정 부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네. 일단 어쨌든 약을 주니까 제가 지금 치통이 있는데 이 치통을 엄청나게 그 많은 그죠? 그 항생제나 이런 걸 맞고 나니까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옛날 같으면 옛날이란 이 이전의 경제 같으면 실제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지수가 생각보다 깊게 내려갔는데 네. 지금 경제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경제는 미국의 소비가 아니라 투자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이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인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 소비가 GDP의 70%였었어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아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지난 40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경제로 바뀐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AI와 관련된 건 투자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변압기도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지금 새롭게 제조업 국가로 변하겠다. 말이 그렇지 제조업 국가로 변하려면 이전에 없었던 제조업을 미국 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요 투자 관련주들은 반드시 남의 돈을 빌려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내 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을 은행에서 빌려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빌린다고요. 네. 빌릴 때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활발하게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다시 고금리 때문에 최근에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네. 했었던 투자 관련 기업들이 뒤를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이 투자 관련 기업들이 잠깐 쉬어가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보는 금리 인하 또는 시장의 조정은 사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될 때가 아니라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담아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앞서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조정이 클 거야 아니면 언제 조정이 와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어떤 기업이 그래도 훨씬 더 좋지? 앞으로 더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지금으로서도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말씀보다는 아침에 뭐 우리 박 이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종목 얘기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이제 산업 얘기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을 조금 더 경청을 하고 그분들 속에서 조금 깊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텔레그램도 아니면 유튜브도 좋은 정보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나오면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뜯어보면 이게 그렇게 빠질 내용이 아닌데 정말 급락시키는 경우들도 많고 또 하나는 이런 정도 뉴스면 셀온, 즉 뉴스가 나오는지 즉시 파는 걸 셀온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오히려 뉴스가 더 사야 될 뉴스인데 사람들이 왜 다 팔지?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조금 더 찬찬히 생각을 하셔서 이게 깊이가 되는 게 얼마나 깊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볼 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주변에서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팔았다가 그 종목을 다시 못 샀는데 그 뒤로
본인들이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도 많이 봤고요. 제가 볼 때도 야, 이 뉴스는 굳이 그날은 빠져서 아프다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더 살 기회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하지?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즉시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결국 시장 시간을 두면 제자리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네, 네. 예, 저희도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자세한 얘기는 한번 언더스탠딩이나 이런 데서 한번 뭐 풀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쨌든 조금 더 갈까가 맞습니다. 아, 조금 그래. 더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올랐는데 뭐 단기간에 조정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 사이즈하고 산업의 사이즈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지금 처음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미 우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네. 음식료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장품들이 한 번 크게 움직였던 예전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그 경험상에서 현재와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이런 거 따져보면 네. 기업마다는 확실히 다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더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네네. 예. 네. 이제 뭐 실적도 꽤 잘 나오고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잡히면서 다른 업종들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수출에 대한 어떤 선호 혹은 뭐 환상 뭐 이런 것들이 그 기업들에 지금 많이 투영되고 많이 좀 평가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들은 앞으로 수출 데이터 정도만 꾸준히 나와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투자가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가격이 더 같습니다. 가는 거고. 사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것도 맞지만 네. 왜 잘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잘 나올 수 있는지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음. 사실 가파르게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되게 뒤늦게 반응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재밌는 일들을 많이 보냐면 네. 실제 제가 이제 기업 조사를 많이 해보면서 변압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었었는데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되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예를 들어서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뭐 투자자들한테 많이 권유도 하고 저희들도 포트폴리오도 편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난 4분기에 주가가 뒷걸음질 쳤어요. 몇몇 종목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뭐 많이 전화들 오시고 야, 네 얘기가 맞다라면 네. 주가가 거짓말 안 할 텐데 왜 빠지냐 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고 실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조사해보니 몇 배 오르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달 뒤부터인가 한 4배, 5배씩 올랐던 것 같아요. 재령전기가 대표적이겠죠. 네네, 예, 예. 네네. 그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한 번 관심이 있으면 그게 한 번에 폭발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어도 실제 그게 반영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변압기 무슨 전기 설비 이게 언제적 무슨 저 상품들을 지금 이 첨단 AI 시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더 많이 하다가 이제 뒤늦게 막 그것보다는 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변압기도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변압기가 이번만큼 또 오른 걸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네. 우리가 변압기 가지고 돈 벌어본 적이 저도 증권회사 입사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IT는 그동안에 오르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잘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역사상으로 거의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업종이 오르면 대부분 분들이 여기에 보수적인 대응을 하십니다.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돈이 안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지 못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화장품들도 그랬어요. 음식료들도 그렇고 아유 미국 애들이 우리 거 김치 먹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음식 문화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건데 네. 이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생각. 왜냐면 음식료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야 이건 내수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반짝 예. 유행이겠죠. 예, 뭐 요 정도 그렇죠. 생각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 여러분들 반짝 유행이겠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대표적인 기업이 삼양불닭이죠. 네. 불닭이 지금 거의 한 7, 8년째 오르나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주가 한번 봐보세요. 아, 음식료라는 게 불닭 하나만 놓고 보다고 하더라도 네. 야, 이게 한 번 움직이면 일시적인 게 아니구나. 음식이라는 게 문화로 잡으면 정말 깊고 오래 가는구나라는 걸 삼양불닭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예.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게 약간 비슷합니다. 문화랑 겹치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네.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전의 사례를 충분히 경험하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네네. 문제는 중간에 내려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예전 같은 뭐 중국 막 갈 때 LG 생건 아모레퍼시픽 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그 회사들로 가면 되잖아요. 화장품 하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큰 회사들 말고 작은 회사들이 막 잘 되는 맞습니다. 시기니까 예. 아 이게 뭐 가다가도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게 불안하죠. 네. 불안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안 불안하려면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회사라든가 ODM 업체라든가 그렇죠? 차라리 그걸 파는 플랫폼이 더 낫죠. 왜냐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친구가 잘 되든 저 친구가 잘 되든 하나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걸 계속 유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유행을 따라가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다른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과연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 가보신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네. 1등부터 10등까지 잘 팔리는 물건들을 거기다 진열을 해놨거든요. 순위도. 네, 네, 네. 그걸 보신 분이 있는지. 그것도 안 보고 화장품이 되나 안 되나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서 그럼요. 사는 거를 봐야 그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올리브영이라는 데로 인해서 그게 달라진 것도 어떤 것 때문에 달라지고 이게 화장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속속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전에 있었던 저희 오래된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면 네.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뭐 화장품 바르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쉽진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변화는 있을 거고 그 변화가 뭔지는 가서 놀러 가보시면서 네. 아 이런 거구나.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또 종업원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이 말이야. 예 그리고 왜 이걸 사요? 라고 왜 이걸 찾지라고 여쭤보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사님은 항상 그 발로 뛰시는 거 강조하고 그럼요. 직접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요. 네. 어떻게 오령 이번에 가보셨어요? 전 뭐 어제도 낮에 한번 잠깐 갔었었고요.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치통이 있기 전에 그리고 거의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그래요. 뭐 요즘 미국도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가는 것 같고, 미국도 소비 보려면 가야 돼요. 네. 그죠? 뭐 애널리스트들 뭐 합니까? 탐방도 중요하지만 가서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거든요. 네네네. 중국도 자주 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저희가 반성 좀 해봐야 되겠네. 직접 명동 올리브영 정도 안 가보면서 화장품 뭐 살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 참 넌센스죠. 너무, 네, 넌센스 솔직한 얘기로 공부 안 하신 거죠. 네. 예. 자, 반성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 모든 역 가보시면 모든 역에 다 올리브영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부산역, 서울역, 뭐 대구역 이런 데 쭉 가보시면 전부 다 주요 역사에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지금 다 올리브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봐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치통 투혼을 발휘해 주신 주머니에 그 너무 아파요. 진짜. 진통제가 좀 막 한 움큼 있으시던데 네. 예, 얼른 잘 치료 받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네.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선엽 이사님과.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